안녕하세요. 저기 사랑방 세무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대표님들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 대표님들이 도대체 주택수에 이게 오피스텔 들어갑니까? 많이 문의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과 주택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는 항상 세금 체계, 이 부동산 임대 세무의 체계를 보고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스칸센 1회 때 스칸센이라는 오피스텔 위주로 좀 말씀드렸는데, 뭐 상가냐 오피스텔이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상가는 무조건 주거용일 리가 없기 때문에 사업용 임대로 해서 일반 사업자 또는 간이 사업자를 이제 내시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이제 안 되니까 보통 이제 일반 사업자 내시는 거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냐 사업용이냐 또 자가로 쓰느냐 임대로 주느냐 이런 경우의 수가 이제 합해져 가지고 검토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는 자가냐 세조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가는 사업자 등록하실 필요 없고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 세 주실 때는 사업용 임대와 주거 임대 두 개로 나눠지죠. 이 나누는 기준은 그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임차인이 세든 사람이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임차인이 사업자다, 아무리 뭐 기숙사라는 주거 형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을지언정 임차인 자체가 사업자 지위에서 계약을 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사업용이 될 거고요. 사업용 임대는 집주인이 이제 임대 등록을 하실 때 이제 일반 임대 또는 간이 사업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누시는데,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최초에 부가세가 이제 돌려받기 좋으니까 일반 임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요럴 때는 어쨌든 일반이든 간이든 진짜 사업용이다 하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그때 뭐를 말씀드렸냐면요. 일반 임대입니다 하고 등록을 해놓고서는 몰래 전입신고하지 마세요 해놓고서는 이제 이거는 사업용입니다 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하나 갖고 있고 투자용으로 이렇게 오피스텔 사셨을 때 전입신고하지 마세요 하고서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이렇게 탁 등록을 해 놓으시고서는 이제 압구정 아파트 그거 하나 파실 때 우리는 1세대 1주택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그 사후 추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막 그랬을 때 실제로 2021년에도 여전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9억, 10억씩 막 추징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임대다 하면은 세무서에 무조건 면세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부부합산 1주택인 경우, 요런 기준시가 9억이라든지 해외 소재 주택이 아닌 경우에 1주택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비과세니까 면세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단점을 고려해가지고 구청에도 주택임대 등록을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주택수로 이제 포함이 되겠죠. 주택이 되는 거겠죠. 이럴 때 어머 제가 구청에 주택임대 등록 했는데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 막 이렇게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짜잔, 이제 요 안내인데요. 이제 진짜 오피스텔과 주택수에 관한 안내인데요. 방금 이제 제가 안내 드린 대로 여기대로 자가냐 임대냐 요게 따라서 이제 나눠지고요. 사업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방금 그 내용이 이제 전부 답니다. 그래서 사업용은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제 된다. 이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구청에 주택임대 등록까지 마쳤다 하면은 요건에 한해서 잔금 후 60일 이내라든지 이런 요건, 지방세 특례자본 31조 요건에 해당되는 한 안에서 취득세 감면 같은 것도 됩니다.
이 주거용 임대라는 거는 결국 다주택수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등록은 이제 말씀드렸고, 주거용이 좋나요? 사업용이 좋나요?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거기 이거는 좋냐는 거는 가치 판단이거든요. 정답은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림살이를 사신다 하면은 그건 당연히 주거용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업자가 이제 거기서 사업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사업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떤 게 더 유리하냐는 먼저는 원칙을 바탕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원칙을 그러면은 내가 유리한 대로 좀 하려고 한다.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하겠느냐 했을 때는 이제부터 이제 각 장단점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장단점을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느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주택수에 포함됩니까? 이거 주택입니까? 이런 걸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라는 문의는 다주택으로 인한 불이익을 문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정말 저희 사랑방이 만든 명언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익이 있는 항목을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총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세, 두 번째는 종부세, 세 번째 취득세, 네 번째 임대소득세, 다섯 번째 증여나 이런 증여에 관련된 취득세, 여섯 번째 청약입니다. 근데 이제 청약은 세무 영역은 아니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5개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올리는데, 첫 번째 양도세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이제 지금은 2021년 때는 바로 12월 17일 금요일인데요. 이제 지금 현재 적용되는 세법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올립니다. 조정지역 중과 대상 시 이제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세율이 가산되고, 심지어 장기 보유로 인한 DC 할인을 안 해줍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할인 DC율이 10%, 20%, 30%, 50% 하니까는 얼마 차이 안 나올 것 같지만은, 시장에서 이제 생선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이 집은 10억, 20억, 요즘 가격도 올라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10%, 20%, 5%가 진짜 큰 차이를 가지고 오고요. 세율이 이렇게 20%, 어떤 사람 6%로 할 거를 26%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금액이 커지면은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면은 일단 이렇게 간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거 있어요. 오피스텔이 20제곱미터 적은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약 때나 이제 그 소형 저가주택은 빼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양도세 같은 경우는 다 주택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나중에 한번 또 개별적으로 또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또 지역별로 이제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안내드린 건 조정 지역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부세.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라고요. 왜 집 사시면은 매년 7월달, 9월달에 재산세 고지서가 이제 날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재산세를 전부 다 내시는데, 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조금 더 집값이 높은 분들한테는 거기에 추가해서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또 부과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주택수가 많아지면은 종합부동산세도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말씀드리려면 간단히 말씀 올리면은, 이제 집들을 다 합해가지고 그 공시가에서 이제 뺄 거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을 이제 곱해주는데, 그때
이제 조정지역 2주택이나 3주택이신 분들은 세율도 또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택수가 이제 많으면은 이제 또 합해지는 금액들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이 이제 올라가죠. 근데 뭐 나는 지금 압구정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추가로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세율들이 이제 구간이 높기 때문에 누진이 될 수 있는데,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라든지 주택 현황이 뭐 아주 그렇게 뭐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오피스텔 좀 추가돼가지고 달라지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11억까지 올해부터 이제 바뀌었는데요. 공제를 해줍니다. 갖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 합계가 11억이 안 되면은 종합부동산세 걱정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억이 넘다 하더라도 또 나라에서는 장기 보유라든지 노령 어르신들한테 나이대별로 이제 공제를 조금씩 더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막 드라마틱하게 높아지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정시정가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공시가 자체도 상승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항목 세 번째는 취득세인데요. 20년에 바뀌었는데요. 조정지역, 이것도 다 지금 그러니까 조정지역입니다. 거의 조정지역. 조정지역에서 두 번째 비조정에서 세 번째 주택 취득 시 8%, 세 번째나 네 번째 주택 취득 1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5번 증여 취득세를 더 먼저 말씀드리면 조정지역 시가표준 3억 이상이고 1세대 2주택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할 때는 12%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취득세가 굉장히 높죠. 집을 뭐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또 새로 취득하신다. 그러면 그 오피스텔은 주거용, 사업용이라면 상관없지만 주거용인 상태에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집 살려고 하는 그 아파트 취득세가 조금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다 길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취득하기 전에 갖고 있는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잠깐이라도 뭐 하여튼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파트 취득하시면은 중과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1, 2, 3, 5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도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은 그만큼 이제 늘어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 규명을 했고 사실과 불이익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올렸고, 이렇게 돼서 대응과 해결은 어떻게 되느냐? 오피스텔은 다행히도 주택수에 포함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그렇게 포함이 되지만 사업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트랜스폼이 가능합니다.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주택으로 됐다가 사업용으로 되고 또 사업용으로 됐다가 주거용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유리한 점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취사 선택. 그 환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꼭 주택수에 포함되나요라는 거는 주택으로 안 들어가죠? 막 이렇게 많이 문의 주시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주택 유리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은 다주택자는 이제 양도전에 이제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사업용으로 지금 만드시면 좋을 수 있지만, 만약에 1주택자이신 분들은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사업용은 절대 비과세 못 받거든요. 근데 1주택이면은 요건에 하나면은 비과세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환이 유불리를 검토해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책은요. 오피스텔, 이거는 이제 뭐 해결책이라기보다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이 바뀌기는 했는데 주거용으로 쓰려고 하면은 이제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실제 주거용인데 사업용 등록해도 되나요? 이제 대한 문의인데요. 이건 아까 이제 이미 말씀을 올렸습니다. 실제 주거용인데 전입신고하지 마세요. 거짓말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업용 등록을 이제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들이 막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구할 때 어영부영 이제 왜냐면 내용이 저희 세무대리인도 익숙지 않고 어렵고 그다음에 주변 부동산들은 더 많이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차인에게 전입신고 못하게 하고 사업용으로 등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임차인은 이제 살림살이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 임대 등록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주택수 제외로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주거용 재산세를 낸 사람만 종부세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양도세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부가세도 다 받고 그 다음에 주택수는 또 아니니까 종부세도 줄고 양도세 줄고 그런데 주택으로 또 임대를 맞추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는 또 맞추고 그러니까 막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막 너무 좋다 막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큰일 납니다. 실제가 아닌 경우 리스크가 있고 금액이 큰 경우 그 불이익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건 도박의 확률 게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압구정 아파트 하나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했다. 이게 정말 실제로 2021년에도 발생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없이 많은 세무서 조사관님들 그 재산세과에서 적출하는 내용이 다 이겁니다. 도곡동 아파트 뭐 하나 갖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해갖고 나온다. 이거는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신고도 막 직접 하셨어가지고 이 대표님은 신고도 직접 하셨어가지고 뭐 하소연도 못합니다. 너무 이 생돈 10억을 세금을 더 낸다는 거. 그 전에 전환을 시켰으면 트랜스폼을 좀 고려를 했으면 세금 그 10억 안 낼 수 있었는데 세무대리인한테 그래봤자 뭐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저기 세무대리 검토를 하셨으면 안 그랬었을 텐데 너무 아깝습니다. 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세금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제 내신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 해결은요. 실제대로 신고해도 리스크는 없으면서도 1번 개별 상황에 맞게 2번 오피스텔이 트랜스폼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서 불이익은 피하고 오히려 이익을 이제 창출해내는 게 이제 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고려할 점은 4대 보험 부담액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대출. 이제 요즘에 이제 대출이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사업자 대출 이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세무는 아니지만 요 세외금의 유형 사업자 등록 유형을 결정하실 때 이런 것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상히 말씀을 좀 올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개별 상황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대표님들은 126번 국세청 무료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별 상황에 맞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재산 상담 같은 것들 이제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오피스텔과 주택수의 뭐 그런 관련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